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에서 수익 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익을 내야 한 필수적인 요소는 수익 낼 만한 종목에 들어가면 되죠. 간단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매도세가 강한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 매수세가 강한 종목에 또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공매도라든지 기간의 공매도라든지 그게 심하게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장중에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호가창에 보이는 어떤 이런 흐름입니다. 매수자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고 매도자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얘 하락했죠. 지수가 반등하고 있지만은 얘는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죠.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는 종목이 일단은 매매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또 지수가 정말 쉬운 거는 뭐냐면, 지수가 급락한다는 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더 이상 못 버텨갖고 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종목들은 전 종목들이 거의 묻지마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죠. 그럴 때 지수 반등할 때 들어가면은 그건 거의 100% 수익 납니다. 100%가 좀 그렇구나. 99% 정도. 하여튼 그렇게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공매도가 진행 중인 종목들은 반등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후발주들, 평소에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서 그날 또 유난히 또 거래량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들어가면은 보통 수익 못 내고 주로 당일 선도주 위주로 해서 이제 지수가 약할 때 같이 약해졌다가 지수 반등할 때 따라 들어가면은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고, 공매도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대주 매도라 그래갖고 그 빌려서 매도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기관들은 다 공매도합니다. 개인들이 못할 뿐이지. 기관들은 다 공매도를 하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대주 매도인데, 대주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대주 가능 수량이라 그래갖고 또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대주 매도를 칠 만한 종목들은 거의 먼저 사람들이 다 물량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에서 수익 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게. 그러면 왜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해라, 기관들 공매도 금지시켜라,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죠. 그 자본시장법 이런 것 때문에 기관들까지 공매도를 불허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게 지수가 급락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 이런 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매도가 허용이 됐었어요.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풍상호 신용금고 사건이라고 했었어요. 1990 몇 년도 싶은데, 우풍상호 신용금고에서 어떤 종목을 공매도를 쳤어요. 공매도를 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난티라는 종목을 공매도를 쳤다. 얘 주식수가 8,200만 주죠.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우풍상호 신용금고 같은 경우는
그 이 8천만 주보다 더 많이 공매도를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팍스넷부터 시작 그런 데서 뭐 일단 주주운동 비싸게 나왔고 주식 한 주도 주지 말자 뭐 매수하지 말자 뭐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면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다시 환매를 해야 되죠. 다시 그 쇼커버링이라 그래갖고 다시 사야 됩니다. 다시 사야 되는데 물량이 안 나오니까 못 사죠. 그 주가가 한 10배 정도 급등을 했어요. 결국은 항복했죠. 항복하고 금감원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중재를 해가지고 뭐 얼마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어떤 금지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만들어졌고, 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개인 큰 손이죠. 한 200억 정도 운영을 하는 개인 큰 손인데 그 사람이 공매도를 꽤 많이 쳤는데 증거사 직원이 그걸 증거사 직원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당장 뭐 샀는지도 실시간으로 걔네들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협박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만약 공매도를 쳤다면은 전화해갖고 얼마 입금 안 시켜주면은 이걸 공개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해갖고 돈을 받아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 사건화가 돼갖고 그 사람은 증거사 직원은 구속되고 뭐 그랬는데, 기자가 그 개인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억울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쿨하게 한 게임이었을 뿐이다, 단지 이 게임에서 난 졌을 뿐이다 뭐 하여튼 그렇게 쿨하게 이야기했는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공매도를 허용을 하지 않게 됐죠. 그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허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옵션에서 매도 증거금은 굉장히 높게 잡지 않습니까? 거의 뭐 만기 다 돼가면은 1,000만 원 정도 자금이 있으면 100만 원 정도만 매도를 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기간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제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할 리가 없겠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조건, 보통 어떤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로 잡습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매매 기법이죠.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이 좋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좀 담대하게 뭐 그런 사람들 유리하죠 아무래도. 타이밍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요소는 절대이라고 생각해요. 타이밍이 좋다는 거는 그냥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지 성공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3년에서 10년 정도만 이렇게 이 바닥 구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한 10년 정도 만약에 어떤 트레이딩을 한 사람, 매매를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나 뭐 20년, 30년, 뭐 100년 한 사람들이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똑같습니다. 보는 종목 똑같고 들어가는 타이밍도 거의 비싸고, 단지 나오는 타이밍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거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나오는 타이밍이 다른 이유는 앞으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계좌 관리라고 그랬죠. 계좌 관리를 하는 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은 고수업을 친다고 생각하죠. 칠 때 돈을 좀 따면은 자기 본전은 슬그머니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계좌 관리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그냥 수북하게 땄는 종목 자기 원금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치는 사람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고수업에서는 계좌 관리를 별로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고수업은 어떤 점수인 게 한정돼 있지만은 포카라든지 개인들끼리 치는 어떤 그런 데에서는 일단 배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본전은 넣어놓는 게 좋죠. 또 그러고 상대방이 별거 없어 보이는데 세 개 나올 때는 내가 좋은 걸 들고 있어도 죽어주는 게 좋고, 무조건 확인한다고 그냥 뭐 자기 들고 있는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확인한다고 따라가는 사람 있으면 거의 호구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계좌 관리를 보통 못하는 사람들이고 타이밍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 주식해서 어떤 계좌 관리는 어떤 수익금을 인출한다든지 해서 어떤 일정 금액을 항상 계좌 속에서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종류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은 월 초에 1,000만 원이라면은 그걸 한 1,300만 원 정도 되면은 300을 인출해서 1,000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900만 원을 떨어지면은 다시 100을 입금을 시켜갖고 다시 1,000만 원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이런 방법도 아주 괜찮은 계좌 관리의 어떤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계좌 관리가 잘 된다고 수익을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서히 죽는 방법이죠. 타이밍이 안 좋으면은 그냥 한 방에 확 죽는 어떤 그렇고, 계좌 관리가 잘 되면은 그냥 서서히 죽습니다. 팍스넷에서 제가 얼핏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이 별로 안 좋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렵게 돈을 한 700만 원 정도, 800만 원, 700만 원 정도를 친구들한테 융통을 해갖고 매매를 하는데, 딱 한 번 매매하고 닭이 되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샀는데 급락을 맞고 손절을 못하고 거기다가 그냥 닭이 되는 걸 봤는데, 그런 경우는 참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인데, 계좌 관리를 뭐 타이밍도 안 좋고 계좌 관리도 상당히 안 좋고 마인드도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팍스네스 더 이상 안 보이니까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팍스네스 더 하는데, 더 와서 그 아는 어떤 필명이 있으면은 그걸 읽어보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잘 안 보이더라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안 좋.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트레이더의 어떤 마인드 상태는 어떤 고요한 저수지와 같다 됩니다. 파도가 전혀 치지 않고 고요한 저수지. 그 저수지에 파도가 치는 순간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멈춰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매매할 때 어떤 잔잔한 어떤 마인드 상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 어떤 경력이 좀 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뭐 학력, 지연, 뭐 혈연 뭐 이런 거 다 떠나갖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정말 차분해 보이는 사람, 평소에 차분해 보이는 사람들, 직업도 차분한 어떤 직업에 속해 있고, 뭐 글 쓰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또 똑같더라고요. 스님이나 뭐 목사, 뭐 스님, 목사, 뭐 신부님 이렇게 다 들더라도 매매할 때는 마음 상태가 똑같을 거예요. 매매하기 전에는 차분한 어떤 고요한 저수지와 같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막상 매매를 시작하면은 파도가 치기 시작하죠.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도 가슴은 두근거리고 떨어지도 두근거리고. 근데 이게 참,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지면 손절하기 쉬워요. 서서히 떨어지는 거 손절하기 쉬운데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4% 5%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반등을 보통 기다리죠. 어떤 낙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타이밍이니까 반등을 기다리는데, 반등 안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져 버리면 거의 패닉이 오죠. 그런 어떤 상태, 그 패닉이 왔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조차도 이렇게 어떤 차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명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좋은 책들 좀 많이 읽고 그러다 보면은 차분해져요.
돈에 대해서 그냥 뭐 초연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세이 고스톱 치다가도 이러면 열받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세이 고스톱 하면 사람들 잘 몰라요. 한 게임 고스톱 요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많이 했던 거. 저는 텍사스 홀덤 하는 그 포커, 텍사스 홀덤이라는 어떤 트럼프 게임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건 전 세계 시합도 있죠. 세계 대회도 있는 그런 건데, 그 재밌었어요. 확률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일단 매매 전략 뭐 매매가 아니고 치는 전략부터 시작했고 뭐 공부까지 해갖고 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된다. 이거는 하여튼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력하면은 하여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러고 이렇게 뭐야고 다시 결론을 내려놨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고 타이밍 계좌 관리 마인드 컨트롤이어서, 마인드가 괜찮은 사람들은 잘 잃지는 않아요.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은, 타이밍이 좋지 않고 계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렇지만 마인드가 되는 사람들은, 근데 마인드가 되면은 계좌 관리가 저절로 되는 거고, 타이밍은 뭐 서서히 좋아지는 거니까 뭐 좋아지겠죠. 이기는 방법은 뭐 아마 거의 모든 일이 다 똑같을 겁니다. 싸움을 하면서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만 싸우면 이기죠. 답은 거기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만 상대하는 거.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만 패는 거죠. 한 놈만 패듯이.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근데 나보다 만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싸우지 말아야죠. 그건 무조건 지는 게임인데. 주식의 수익에서 마찬가지로 해갖고, 자기가 잘 아는 종목,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관찰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떤 매매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러고 마찬가지 이순신 장군의 어떤 사원법과 마찬가지로 전술이죠. 전술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적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때만 사온다. 그런 거 똑같이 내가 잘 아는 종목을 내가 유리한 시간대에서만 매매하면 됩니다. 유리한 시간대라는 거는 아침 10시 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어떤 그 시간대,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 사이, 그러니까 장 마감 1시간 전, 장 시작 1시간까지, 1시간 후까지 그 시간대만 하면 되고, 지수가 줄줄줄 밀릴 때는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지수 밀리고 막판에 반등 조금 했지만은 줄줄 밀렸을 때는 승산이 별로 없죠. 물론 그런 날에조차도 어떤 매연 관련주들, 누리플랜, 하츠, 뭐 대유니아, 파세코, 유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움직였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종목들에 있으면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수익이 날 수가 있죠. 또 오늘 낮에 잠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2의 벤처붐 뭐 어쩌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벤처붐을 이렇게 했다 뭐, 그걸 딱 보고 제가 일단 창투사들 일단 하나를 탁탁 띄워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차 아프라 뭐 해갖고 매매를 안 했는데, 안 나오고 찼습니다. 왜 찼는데 그러고 나서 움직였더라고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뭐 장중에 그냥 뭐 지수 상관없이 VI 근접하는 종목들, VI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막 들이대는 종목들 있죠. 막 들이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매매 횟수만 굉장히 많아지고, 하루에 50종목 100종목씩 이렇게 많아지고, 약정값이 근처해주고 수익은 내릴 가능성
별로 없고, 어떤 그런 어떤 VI 매매만 하더라도 장 초반 장막판만 잘 먹히지. 특히 장 초반에 더 잘 먹히죠. 잘 먹히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 시간대에서만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20분 지났네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일단 마이크, 저는 마이크만 사용하고 있죠. 일단 얼굴을 비치지 않고 얼굴을 까라 뭐 그런 이야기도 막 하던데, 호일맨이라고 호일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뭐야 그 하는 사람이 있던데, 숨 막혀서 어떻게 하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에서 얼굴 깔 일이 뭐 있나 싶기도 하고, 까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만, 까면은 여성 팬들이 너무 많이 생길까봐 불안해갖고, 와이프가 불안해할까봐 일단 까는 건 보류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중에 막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 지수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는 날조차도 막 들이대갖고는 승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수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지수를 보면서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전문 용어로 베타 개수가 1인 종목들, 아니면 1 이상인 종목들을 상대로 어떤 매매를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일단 누군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거를 하는 게 차라리 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점잖은 건지 딱 질문도 없고 그냥 뭐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증거사 직원을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은 그게 맞출 수가 있고,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한다면은 또 그게 맞춰갖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지 뭐 5년 차인지 10년 차인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은 뭐 캔들부터 이동평선 이런 거 뭐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은 5년차 10년차 되는 사람들 상대로 캔들 이동평선 이런 거 하면은 다 자겠죠. 근데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방송을 보면은 그런 거 강의가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의 40개 가까이 영상을 올렸는 총 조회수보다 그런 거 한 개 영상이 조회수 훨씬 더 많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 10만 이상 어떤 조회수가 나오는 경우를 잘 못 봤는데, 오늘 봤는데 2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별 내용도 없고 뭐 그런 내용인데도 사람들이 보고 정말 초보적인 내용. 그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창 같은 경우는 책에도 나오지 않고 누구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효과창을 17년 이상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효과창을 주로 보고 매매를 하는 어떤 그런 걸 했으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쟁력에서 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일단 한 10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쪽에 관심이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잘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30분이 넘어가면 지루해지니까 2, 4분이 경과했으니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고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일단 방송을 할 때 그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